하루는 쉬는 날에 동네 마트에서 컵라면과 냉동만두를 사들고 오는데 1층 주차장에서 주인 아줌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차 트렁크에서 꺼내 낑낑대며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였다. 반갑기도 해서 일단 아줌마에게로 뛰어갔다. 아줌마, 어머, 옆방 총각이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네, 집에서 영화나 보고 푹 쉬려고요. 그런데 장 보고 오신 거예요. 응,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바구니가 한가득이지 뭐야? 주인 아줌마는 반가운 미소와 함께 은근히 바구니를 들어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무거우시죠? 제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아줌마는 졸지에 든든한 짐꾼이 생겨 기쁜지 연신 호호거리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짐을 내려놓고 그냥 나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소파로 끌어당기는 거였다. 더운 날씨에 고생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이리 와서 과일이라도 좀 먹고 가. 그러고 보니 테이블 위에는 시원한 주스와 수박이 놓여져 있었다. 아줌마는 큼직하게 자른 수박 한쪽을 손수 챙겨주며 살갑게 대해줬지만 난 한껏 차려입은 아줌마의 외모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름다운 미시 같았다고 할까? 전체적으로 서구적인 체형의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스코리아 한성주를 상당히 많이 닮았다. 난 한참 동안 아줌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총각,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그때부터 아줌마는 자꾸 짓궂은 말장난을 하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다. 간드러지게 들려오는 아줌마의 목소리도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 나도 옆방 총각 같이 듬직한 애인 하나 있었음 정말 좋겠다. 호호. 아줌마의 말은 나에겐 상당한 충격이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당시 아줌마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어머, 너무한다. 아줌마는 정말 큰맘 먹고 한 말인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 전 총각이고 아줌마는 결혼까지 하신 분인데 남편분께서 알기라도 하면. 그러자 아줌마가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다. 남편, 깔깔깔, 아직 모르는구나? 나 그 양반이랑 이혼했어. 몰랐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아무 꺼릴 것이 없는 돌싱녀였다고. 아줌마도 나를 반기듯 이내 코맹맹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보다 선수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여자 꽤나 울렸겠는데. 맞지? 총각, 우리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갈래?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줌마는 내가 자기 애인이라도 된 것 같이 연신자기야라는 호칭으로 날 불러댔다. 안녕하세요. 지방대 전자과를 졸업한 27살 총각입니다. 졸업 후 본가인 전남 고흥에 잠깐 내려가 쉬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천안의 어느 중소기업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안으로 짐을 싸 올라갔고 회사 근처에 풀옵션 원룸을 대출 조금 끼고 반전세로 구했다. 한 층에 네 가구가 있었고 4층 건물이었지만 엘리베이터도 있었는데 인근에선 아마 제일 깨끗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최신축 원룸에 내가 첫 입주한 상태였다. 입주한 원룸은 가장 위층인 4층에 302호 주인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커다란 테라스가 있는 302호 원룸이었다. 처음으로 하는 자취생활에 신이 난 나는 원룸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쿠팡에서 주문해 집을 꾸미고 최고 사양의 CPU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도 한 대 구입해 원룸 한 켠을 마치 PC방처럼 만들었다. PC 책상 바로 옆에는 5단 책장도 설치해 거기다 온갖 라면이나 과자류를 구입해 진열하고 그랬었다. 타지에서 고단한 직장 생활이 이어졌지만 퇴근하면 집에서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롤도 하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며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사실 옆집에 주인이 산다고는 들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주인 집에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왜냐면 임대 계약할 때도 부동산의 관리인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주구장창 게임만 해댔으니 주인이 우리 집을 찾아 오질 않는 이상 거의 마주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지. 그리고 며칠 뒤 밤에 주인 집 앞에서 남녀의 고함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지. 혹시 원룸 주인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302호로 이사 들어온 사람인데요. 라고 인사를 했지. 그 두 사람도 언성 높여 싸우다 말고 조금 민망했던지 자기가 주인 맞다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더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신랑이 주인집 아줌마보다 10살 많았는데 아저씨는 52살, 주인집 아줌마는 42살이었다. 아저씨가 바람을 피워 합의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날 아이 양육권 문제로 신랑이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무튼 그 상황에 주인 아줌마와 안면을 두고 한 번씩 지나다 보면 인사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인 여자가 1층 주차장에 주차하고 검정색 제네시스 G80에서 내리는데 나랑 마주치게 되었다. 중요한 볼일이라도 보고 들어오는지 한껏 꾸몄더라고. 짙은 화장과 타이트한 일자형 검정색 원피스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아줌마의 얼굴과 너무 잘 어울렸다. 가볍게 인사 나누고 주인 여자가 먼저 뒤돌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의 뒷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던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연상의 여인에 대한 끌림,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측은함 같은 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순간 난 그녀를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4층까지 올라가면서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을 했다. 혹시 아줌마가 먼저 총각, 자기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갈래? 나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연상의 주인 아줌마와 비밀스런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 쉬세요 한마디만 남긴 채 아줌마가 내리길래 순간 아쉬웠다. 내가 먼저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는 주인 아줌마를 불러 세우며 혹시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며 명함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네줬다. 마치 헌팅할 때 여자한테 연락처를 주는 것처럼. 그것도 40대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계약서에 총각 연락처 적혀 있어 이미 저장해뒀는데. 하하,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도 민망하고 웃긴 상황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주치면 진한 농담 따먹기는 기본으로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그녀가 협의 이혼하고 6개월 뒤 전 남편이 그 사이 재혼했단 소리도 전해 들었다. 전 남편과 처음 사귈 때는 그 남자의 자상함과 친절함에 끌렸었지만 결혼 생활 10년 차 때부터는 권태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바로 옆에 있어도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부부 사이엔 사랑보단 친구처럼 의리로 지내게 된 거죠. 남편은 술과 술자리를 워낙 좋아라 했던 터라 같은 부서에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직원도 남편과 똑같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그 여자가 이혼하고부터 둘이 너무나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남녀가 서로 술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그 다음은 정분이 났을 밖에요. 그러다 작년 겨울에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권태가 와서 더 이상 아줌마가 여자로 안 보인다고 했다더군요.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에 충격받은 아줌마는 그대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작부터 여직원과는 내연관계였고
사실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원룸 건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아줌마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여 이런 얘긴 술 한잔 하면서 해야 하는데 했더니 그녀가 먼저 주말 저녁에 자기 집에서 가볍게 한잔할까 하며 술자리를 제안했고 나도 혼술이 지긋지긋하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진한 쌍꺼풀에 커다란 눈,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이국적인 모습이 언제 봐도 미스코리아 한성주를 꼭 빼다 박았다. 참 관리를 잘했구나. 생각할 찰나 술자리는 점점 깊어졌고 주말이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자리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회사 일이 힘들지 않느냐? 그 나이에 애인 없으면 외롭지 않느냐? 아줌마야말로 이혼하고 이렇게 큰 집에서 홀로 지내면 외로우시겠다. 재혼하실 생각은 없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뒤는 아주 자연스러웠다. 아줌마가 먼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살던 원룸은 점점 버려졌고 우리 둘은 주인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생활하며 살았다. 정말 매일매일 퇴근하고 그 여자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녀의 집에 살면서 그 회사를 다닌 지 3년 차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원룸집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그간 회사가 생각보다 잘 커서 경기도 파주 쪽으로 제2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부서 이동을 해야 했고 이사도 가게 되었다. 어차피 엔조이로 지내는 사이였지만 사람이 살 부대끼고 인연을 살다 보니 그 정이 생각보다 깊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묻듯이 말했다. 나도 파주로 따라갈까? 나는 거절하였고 아줌마도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눈치였다.